자, 안녕하세요. 풍사모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25년 9월 2일 화요일 관심 종목에 대한 영상입니다. 자, 시장이 지질나더니만 지질나게 밀었죠. 그래서 좀 쉽지 않은 장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금요일날 나왔던 미국의 악재를 그대로 반영하면서 우리나라도 큰형님인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싹 밀렸어요. 그래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밀렸으니까 어쩔 수 없다. 분봉으로 봐도 코스닥만 보면 코스피를 보는 게 좋지만 코스닥 봐도 크게 상관없으니까 똑같습니다. 코스피도 생긴 건 시장이 밀어버렸다. 자, 어려운 하루가 됐겠죠. 그래서 강한 종목들이 또 맥을 못 추는 상황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간단히 리뷰 간단히 해보자면은 고니고토 그러니까 로봇주들 노란 봉투 로봇이 지금 대테마가 될 가능성이 좀 아직까지 좀 이른 것 같긴 한데, 좀 가능성이 있는 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노란 봉투법 때문에 이제 이번 분기는 노란 봉투법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이 조금 더 강하죠,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현재 떠오르는 로보티즈, 휴머노이드 관련 쪽보다는 산업 로봇이나 그쪽에 좀 더 관련 게 노란봉투법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오늘도 좀 상당히 저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강했던 종목들 이렇게,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마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한한령 그런 부분들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고 있으니까 시간을 좀 이렇게 끄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살짝 윗꼬리가 조금 더 제 생각에는 한 요 정도까지는 착 치고, 적어도 치고 나가는 모습은 있을 줄 알았거든요. 윗꼬리 이렇게 많이 단 종목은 조금 더 보통 힘이 있는데, 전혀 전혀 힘을 못 쓰고 그냥 좀 조금 더 한 1500, 한 40원, 50원 요 정도 5일선 딱 닿는 자리까지는 올 것 같았는데, 좀 아쉽네요. 이런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수익권이 나쁘다고 하면 무난하다고 하면 무난할 정도 2.85까지는 올라갔는데, 좀 지켜보는 형국의 상태가 됐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별다른 움직임 보여준 건 아니고, 내일이나 모레쯤에 이제 21선이 맞닿는 상황이 오니까, 이렇게 되면 21선이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5일선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데드 크로스 때, 요때 어떻게 될지, 요 사이에서 21선 깨지는 척하고 돌파가 나올지, 아니면은 여기서 이렇게 지지부진 하다가 5일선도 이렇게 꼬이고 하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결정될지 요쯤 결정돼요, 보통. 이렇게 모아가면은 보통 요쯤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좀 정합니다, 보통. 그래서 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바로 튀고 올라갔으면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지금 조금 무너진 모습에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다. 근데 주가 자체는 한 이쪽 부분부터는, 여기 한 이 정도부터는 좀 싸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재료가 이제 소멸된 건 아니고 아직까지 남아 있는 부분들이 꽤 있고, 일단 캐대언 쪽으로도 탈출구를 엮어서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앱코가 잠깐 캐대언 부분을 조금 소화하면서 반등을 좀 주고 그랬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더 약한 종목인데, 근데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강한 종목은 그냥 저는 이게 오랜 경험상 이런 종목이 그냥 죽지 않는 걸 굉장히 자주 봐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상당히 오히려 매수가 유리한 자리니까 전혀 걱정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오늘까지는 기대보다는 좀 못 미치지 않았나, 그런 모습.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종목의 끼가 아주 그냥, 오늘 시장 개판인데도, 개판일 때, 그러니까 모나미 같은 애들은 개판일 때 더 날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마네트스한테 딱 이봉을 원했거든요. 이봉 딱 윗꼬리 팍 쳐가지고 살짝 돌파 나오는 척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요게 나왔으면 상당히 베스트였는데, 모나미에서는 일단 나와줬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단 반등을 시도하냐라는 신호로 보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21선이 빠르게 쫓아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종목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기평선 근처 종목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어이없는 재료를 엮어가지고 괴랄하게, 그러니까 변태같이 이렇게 튀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재미로 삼아, 모나미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모나미 그리고 바른손 이런 바른손이 더 쓰레기인데, 모나미는 그래도 상당히 끼가 좋거든요.
이거 상당히 그 재미있는 결과를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모나미 같은 거는 계속 따라가도 괜찮지 않나. 근데 지금 시점에서 매수하시라는 건 아니고 오히려 다시 이런 자리를 주면 요 밑에 자리를 다시 줄 수도 있거든요. 시장이 지금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저는 이제 오늘 그 나스닥이 일단 그 휴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감에 내일 아침에도 갭이 딱 그 하락하고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내일 아침에 개파락하는 종목들이 많을 텐데 그럴 땐 좀 귀하지 않나. 요것도 요 아래 자리 다시 모나미 같은 경우는 다시 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콜마에서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콜마 B&H하고 콜마 홀딩스하고 서로 싸우는 거더라고요.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그 본진이 콜마 홀딩스고 콜마 B&H가 반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여기는 딸이고 저쪽은 아들이에요. 근데 콜마 홀딩스는, 근데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살짝 연동되는 듯 하면서 약간 동떨어진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콜마 B&H 쪽이 결국에는 이런 이유가 있구나 해서 콜마 B&H 쪽이 다시 돌아섰는데, 제가 그 공부가 부족해갖고 혼동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윤동 어쩌고 회장님이 딸한테 붙었어요. 딸바본가 봐요. 그래서 딸한테 붙어갖고 딸을 좀 밀어주고 있는데, 뭐 그 누가 이길지는 모르는데 누가 이기든 말든 저희 입장에서 사실 상관없어요. 그냥 싸워라. 이기는 편 우리 편, 이기는 편 우리한테는 그냥 수익만 주면 된다. 그래고 이 종목이 그런 가시적인 부분이 전혀 끝나지 않아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백중세일 경영권 분쟁은 백중세일수록 굉장히 튀어나갑니다. 제3자가 붙을 확률도 높고, 그래가지고 더 재료가 더 격렬해지는 게 있어요. 한쪽이 쉽게 결판이 나면은 재료가 너무 승부가 너무 뻔하면은 별로 사람들이 흥미를 안 갖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경영권도 분쟁도 백중세일수록 서로 막상 막할수록 더 잘 튀는 게 있다 보니까 콜마 B&H를 다시 봐야 된다. 그래서 다시 정정하자면은 콜마 B&H는 자리가 굉장히 좋다. 장기 평선에서 진짜 처음으로 나오는 봉이고, 박스권 요거 이탈한 것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콜마 홈디스하고 형제 그건 줄 알았더니 서로 대적 관계여가지고 누가 이기면 약간 승자 독식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어서, 그 전까지는 콜마 홀딩스도 가고 콜마 B&H도 가고 그러긴 할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콜마 B&H가 조금 더 주역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조금 알아보니까 약간 조금 더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다음에 이제 상한가 종목 좀 보고, 일단 상한가 종목 오늘 뭐 빌리언스 이런 것들은 내용도 없고, 뭐 그냥 차트 자리에서 차트답게 했구나, 이렇게 강한 종목이 강하게, 그러니까 대금 면에서는 약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 관찰이고, 이렇게 T자 상한가 이렇게 갭 뛰면서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고, 등락폭이 워낙 괴랄하니까 이렇게 등락폭을 많이 주는, 그러니까 진폭이 큰 종목이구나라는 특성만 알고 있고, 어디 섹터에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인지 그런 거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밸런스 약간 엔터주 같은데,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오늘 뭐 저것도 없어요. 뭐 재료도 없는 것 같던데, 재료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오른 것 같더라고요. NFC는 상한가 못 갔는데, NFC가 상한가 갔다면서 같이 막 연동돼 있는데, 글쎄요, NFC가 갔다가 떨어진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되게 좋은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종목 자체는 괜찮아 보이는데, 이런 거 막 정지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관심만 두고, 딱히 이렇게 이렇게 돼도 이런 종목들도 차트상으로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갈 수 있구나. 21선 깨지고 지지부진한 척하고 갑자기 막 상한가, 끼가 좋고 동전주니까 가벼운 금액으로도 크게 움직이는구나.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냥 부담 없는 선에서의 매수 자리가 오면은 그냥 소액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연습 삼아기도 하고, 소액거리로 이렇게 약간 소액 크게 먹잖아요. 대신에 여기서 아마 매수했다 그러면 이 아래 꼬리가 어쨌건 부담스러운데, 뭐 이날 했다고 치면은 한 몇 프로 정도? 그러니까 계속 못 먹었으니까 21선 자리까지 먹었다 치 한 7, 8%. 뭐 이 상한가 이런 거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뭐 그러면은 그냥 이 자리에서 무난하게 먹었구나라는 생각으로 괜찮을 것 같고요. DH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하한가 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것들 어제 보긴 봤는데 환기 종목이었고 그냥 패스했고, 이것도 환기 종목이었고, 저것도 안 봤습니다. 재료도 안 봤어요. 재료가 뭐 저기네요. 메르스 백신 뭐 메르스 언제적 메르스야. 바이오인데 메르스 백신이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딱히 이 두 종목은 그렇고, 얘가 조금 의미가 있죠. 이제 재료가
로봇 핵심 부품, 생산 소식의 상한가, 서브 밸브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냥 핵심 부품 이런 거잖아. 핵심 부품 그런 거 이제 국산화 성공 소식, 그리고 로봇 섹터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제 재료 이런 거 그럴싸하게 갖다 붙이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얘가 오늘의 로봇주에서는 얘가 저기 대장주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 따라서 가긴 갔거든요. 대부분 종목들이 뭐 SPC 시스템이라든지 SM 코어라든지, 이게 3등주죠. 3등주 뭐 이런 거, SPC 시스템, 뭐 나우 로보틱스, 이게 SPC 시스템이 2등주고 오늘. 그러니까 많이 갔어요. 코닉도 거기에 엮어서 갔고, 그러니까 로봇주들 이게 산업 로봇에 연관된 종목이라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스마트 팩토리죠. 거기에 연관된 그 노란봉투법 저거에 간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전망이 좋아 보이는 거 코닉 오토메이션이에요. 코닉 오토메이션.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예, 이런 종목이 지금 5일선을 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러다 쭉쭉쭉쭉 가서 갑자기 상한가 탁 튀울 수도 있기도 하고, 이런 종목은 어쨌든 좀 이렇게 시장 영향이든 어쨌든 이렇게 툭 깨지면은, 이런 거 나오면은 일단 따라 잡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수가 유리한 자리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은, 이제 5일선 21선 따라 쭉 갈 때 21선 닿았을 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가령 이제 3기도 이런 애들도, 이거 아니네. 하여튼 저기 우양이라든지 다날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좀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21선, 우양이 아직 20선 나는, 이 우양도 이제 쳐다보면은 21선 자리에서 뭔가 뉴스 튀어나오면서 푹 할 수도 있어요. 다날이 정말 강하죠. 다날이 정말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툭 한 번씩 툭 튀어 올라오거든요. 물론 그러다가 이제 지지부진하게 뭐 재료도 딱히 없다 하다니까 했는데, 지금 추세를 좀 돌려나가고 있어요. 얘는 61선 닿자마자 또 이렇게 된 건데, 여기 있구나. 여기 요런 모습. 자, 요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21선 닿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갑자기 툭 거기서 돌파하고 2차 파동 이렇게 만들고, 또 21선 깼을 때 이런 종목도 뭐 21선 두 번 깨지는 자리에서도 반등 나오는 경우 많이 있는데, 고점 돌파하고 거래대금 더 붙었으니까. 근데 그리고 재료의 약간 지속성이 있는지 아직도, 그리고 처음에 상한가를 1차 파동을 갔을 때 이렇게 이현상으로 강하게 가고 대금 강하게 붙고, 이현상 간 상태에서도 이렇게 유지하면서 상당히 강한 모습, 이런 거 나왔을 때는 조금 더 계속 따라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재료가 약간 글로벌적인 재료가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막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 사실상 대장주 역할을 쿠코넌이랑 같이 하고 있었으니까, 물론 카카오페이도 있지만 그냥 너무 무거우니까 세력이 움직일 수 없어, 좀 부담스러워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서도 페이코인 재료 딱 어제 띄우고, 장중에는 별로 초반에는 별로 내용 없다 갑자기 이제 장중에 확 뛰어올라서 보면 막 갑자기 금액 붙으니까 바로 그냥 1위에요. 바로 1위. 검색어가 계속 1위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이제 조선주들도 약간씩 조금씩 내용이 좀 다른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 좀 이따 얘기하고, 이제 자, KNRM 뭐야 이거 종목도, KNR 시스템용. 그래서 제로 이런 거 붙였는데 미묘합니다. 뭐 미묘해요. 근데 로봇 섹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바닥권이긴 하네. 차트 자리는 괜찮네요. 대금도 나쁘지 않네. 대금도, 그러니까 바닥에서 떨어진 자리에서 이런 박스권을 지금 트라이 하는 거는 좋아 보입니다. 이런 박스권을 이렇게 트라이 하는 모습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 종목도 먹을 구간을 많은 그런 종목이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증거금 100%에다가 이런 모습을 보면은 굳이 조금 더 부담이 있는 이런 종목보다는 역시 어디 갔어? 자, 코닉 오토메이션이라든지, 똑같은 바닥권인데 얘가 조금 더 늦게 돌리고 있긴 하거든요. 이제 돌리고 있긴 한데, 어차피 똑같은 바닥권이잖아요. 그리고 뭐 나우 오토메이션, 나우 로보틱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제 눈에는 좀 일단은 신용 증거금이 100% 아니라는 점도, 로봇주인데,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로봇주들 대부분 증거금 100%예요. 지금 돈 번 게 없어가지고
막 그랬고 적자 막 그래서 기업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 증거금 100% 아니라는 점만 봐도 뭔가를 좀 하고 실체가 있는 회사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우도 굉장히 좀 이렇게 분위기도 좋은 느낌이기도 하고 신규 상장주에서 이렇게 가는 게 이것도 이런 것들이 가끔 크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코닉과 나우를 좀 이 산업 쪽에서는 중점적으로 보되 또 전통의 강자인 SP 시스템도 얘도 끼가 괜찮죠. SP 시스템. 얘도 할 때는 항상 대장주를 하는 역할이 있으니까 현대가 뭘 어쩌고 하면은 얘가 주로 그 대장주를 엮이는 그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상당히 강한 모습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대금도 잘 붙어요 얘는 특히나 전통의 강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이쪽 섹터에서는 당연히 로보를 봐야 되긴 하는데 그 로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막 거기에 엮어서 갈 종목이 뭐냐라는 걸 좀 더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보시는 게 엮어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은데 여러 부분에서 엮는 거는 조금 더 코닉 쪽이 이거저거 엮기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엔비디아 붙인 게 저는 엔비디아 꽂혀가지고 젠 뭐지? 그 아직도 까먹었네. 무슨 젠 무슨 네 글자인데. 아무튼 그래갖고 코닉을 좀 로봇에서는 이번 노란복도복 관련으로 해가지고도 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 고점을 그러니까 고점을 계속 돌파해 나가면서 적어도 2차 파동을 나올 것 같은 여기서 이제 이 높은 자리에서도 여기서 2차 파동 나오면 상한가 가고 한 번 더 붙잖아요. 그럼 적어도 그런 봉이 하나 나오지 않을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코닉에 좀 기대하는 게 좀 있고요. 그래서 같이 KNRN 시스템 여기에 상한가를 갔지만 글쎄 얘를 가지고 뭐 어쩌고 하기에는 단기적으로 또 많이 올랐어요 은근슬쩍. 얘보단 이제 옆에서 코닉 같은 게 좀 그 괜찮은 자리 내려오면 보자. 그 대신에 이제 오늘 그 이거저거 로봇주 관련으로 대거 이렇게 상한가는 아니어도 많이 유일하게 오늘 장 막 끌어올리는 끌어오는 게 아니라 섹터가 이렇게 같이 오른 종목 그 섹터였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서 대장을 했으니까 탄력은 좀 있을 거라 보고 일단 미국 휴장이다 보니까 내일도 형님이 없으면 불안불안하다 해가지고 우리 장도 그냥 심심하거나 좀 이렇게 갭이 떨어지서 시작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갭이 떨어져서 시작하면 내일 같은 경우에 이제 삼운봉을 할 수 있는 그 자리거든요. 저점도 이탈하고 삼운봉째 그리고 장대 따지면 장대 음봉이라서 요런 자리부터는 여기 만약 갭이 떨어진다. 요 똑같은 모습. 갭이 떨어진다. 요런 갭이 막 떨어졌다. 그러면은 요런 자리부터는 오히려 그 지수상으로 지수가 도와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내일부터는 공격적으로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제가 금요일에는 지수가 좀 떨어질 가능성도 꽤 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불안불안한 나스닥에서부터 그런 게 있다라고 해서 강하게 얘기 못했지만 내일은 만약에 갭이 지수가 꼬라박고 시작하면은 오히려 용기를 내고 공격적으로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이게 먼저 이렇게 움직이면은 코닉 같은 것도 막 같이 움직이고 물론 오늘 2등주는 아니었습니다. 뭐 SPC가 2등주고 뭐 그러니까 초반엔 나우가 2등주였고 뭐 그러다 보니까 물론 기업 공부 좀 더 해봐야 되는데 그냥 단순 차트만 보고 대금 붙고 뭐 그런 거만 봐서 좋아 보여서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없습니다. 그 상한가는 뭐 보니까 없고 동일 스트럭스 좀 아니네 많이 내렸네. 이거 장중에는 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세력이 좀 많이 하려나 보네. 근데 갭이 많이 또 하다 보니까 이런 거 그냥 관심만 두고 2차 파동인데 단기적으로 너무 띄운 거라 관심만 두시고요. 이게 괜찮더라고. 3일 삼형 조선소 이제 얘네도 이렇게 대형주들 얘네도 개별적으로 다른 애들이 막 엔진이라든지 이제 뭐랄까 조선 부자재들이 조금 튀긴 했어도 좀 전체적으로 안 좋았는데 세진중공이라는 이거 좋았어도 안 좋았는데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삼형 엠텍 얘도 지켜보면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단지 뭐 여기서 양봉매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도 근데 단순히 봐서는 단기적으로 자리가 살짝 높은 감이 있어가지고 근데 또 어찌 보면 또 이런 종목이 겁나 크게 가고 그래서 양봉매의 모습을 또 윗꼬리 트라이 하는 거를 좀 도전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 ADM이라든지 이런 것들 크게 밀었어요. 지금 이은봉으로 진짜 전고점 가까이 지금 밀었거든요. 근데 종가까지 끝까지 밀었잖아요.
그 대금 보시면은 이 마이너스 10%짜리 그 저기 뭐냐 음봉이 종가까지 끈민 게 대금이 안 붙어요. 155, 150 올릴 때는 막 이렇게 썼는데 이런 거는 좋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물론 2차 파동이어서 조금 더 부담이 있는 자리지만 오히려 좋은 거다. 좋은 거다. 물론 매수 내가 여기에 물려 있는데 야이 뭐뭐뭐야 내가 여기 물려 있는데 뭐가 좋다는 거야. 막 벌써 나는 마이너스 20%막 15% 20%인데 뭐가 좋다는 거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냥 이런 자리 와주고 하면은 돈이 여유가 되면 추가 매수를 해도 종목이 끼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가 또 이렇게 약간 지수 안 좋으면 갑자기 말도 안 되게 탁 튀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 아마케 정식 초록책 여기 가면 이제 발표도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저거 이거 발표에 대한 내용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 바이오 흐름은 이렇게 가다가 뭐 발표하면서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진짜 백이면은 갑자기 뭐 그 MOU 막 제로 MOU가 진짜 재료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쭉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갑자기 기술 이전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때부터는 막 미친 듯이 날아가는 거죠. 근데 그런 가능성까지는 몰라도 단기적으로 여기 물려 있다 그래도 일단은 얘는 탈출시켜 최소 늘 말씀드리죠. 늘 최악의 결과는 쌍봉 정도까지는 이런 종목은 와주는 경우가 많다. 근데 정말 종목 좋은 것들은 이렇게 쌍봉에서 그냥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그러다가 요 아래자리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강하면 그냥 쭉쭉쭉 가서 3차 파동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글쎄 이게 당장에 팍팍 내려서 그렇지 내리는 것 같이 보여서 그렇지 이 5일선 타고 쭉 올라갈 수도 있기도 하고 지금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서 그래요. 근데 갑자기 이런 종목이 이렇게 음봉도 또 하나 크게 터지고 대금도 안 그러니까 이렇게 음봉 하나 크게 터지고 대금도 안 붙고 막 요만큼만 붙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막 이런 자리는 영혼의 풀매수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자리 막 이런 거는 진짜 좋다고 보고 아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구나 하는 희망회로 가져도 괜찮습니다. 대신 현대바이오가 엮여서 그렇게 크게 안 떨어지긴 했는데 현대바이오는 안 하는 게 좋죠. 현 시점에서는 뭐 그래서 현대 ADM도 좀 그냥 계속 포기하지 말고 보시는 거 좋고요. 뭐 이런 종목들은 그냥 높은 자리니까 이런 게 진짜 2차 파동 자리니까 아우 부담스럽네요. 이게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저기 뭐냐 저 관련주더라고요. 저거 불닭볶음면 삼양. 근데 그렇게 막 뭐 메리트 있는 것 같진 않고 자 NK 아 미묘합니다. 이 사람이 N자 파동으로 떨어질 거면 떨어지고 가면 가지 버티는 것도 아닌 막 애매한 그런 느낌인데 뭐 떨어지는 거 보면은 그걸 더 좋아할 것 같고 안 그러면 한번 윗골이 팍 튀지 않을까. 그래서 이 종목을 오늘 좀 매수를 그 돈 조금 한 2, 3 생겨가지고 좀 매수를 해봤는데 내일 지켜보겠습니다. 물론 그 약간 물려 있어요. 약간 물려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저는 윗꼬리까지 트라 해주지 않을까. 이제 이게 조선 재료가 이게 마스가는 아니지만 마스가 따라서 계속 그러니까 마스가 직접 재료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에 따라서 거기에 붙일 만한 가능성도 있고 계속 갈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종목을 먼저 보냐 하면은 마스가 더 커질 것 같은데 STX 엔진 뭐 이런 것들 물론 수급 느낌으로 꾸준히 가는 건 이런 애들이 훨씬 잘 가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이런 애들이 무섭단 말이야. 제가 막 이런 자리였으면은 막 이런 자리 여기도 있네. 이런 자리에 막 있잖아요. 이런 자리 상한가 같은 이런 자리 있으면 엄청 세게 얘기했을 거예요. 엄청 세게. 와 이거 진짜 이제 간다 이랬을 건데 이미 많이 여기서 얘가 여기서 지금 그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서 갑자기 미친듯이 튀었잖아요. 기간 횡보 거의 1년 동안 하더니 갑자기 이제 신호 걸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진짜 크게 갈 수 있거든요. 아 근데 무서워. 그리고 하나오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기자재 쪽에서 대장주들은 얘네들입니다. STX 엔진이라든지 하나오션 하나오션이 아니죠. 하나엔진이죠. 하나엔진 시총도 아직 1조가 안 될 거예요. 아니네. 벌써 시총이 4조야. 무섭다. 근데 기업 분석을 잘했으면 이런 종목을 가져가야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런 느낌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그러니까 이게 대추세로 가는 종목들은 다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다 기관이나 수급이 이렇게 야금야금 죽거든요.
야금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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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워가지고 이거 보면 대금도 얘 엄청 터지네. 1조 막 이렇게 터지냐. 근데 시장이 주도주였으니까 얘는 엄청 커진 종목이고 시총이 얘 지금 45조네. 그러니까 엄청 큰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금 많이 붙긴 하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STX 엔진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크게 펜베고 확률이 높은데 무섭단 말이야. 단기적으로 너무 무섭잖아. 근데 상대적으로 그 뭐냐 그 굳이 따지자면 얘네가 더 매력적이잖아요. 더 가진 못할지언정 덜 잃는다고. 이게 더 가지는 못할 수는 있어. 근데 바닥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렇게. 그래서 대테마에 엮어서 지도 간다고 하면 얘도 한 절반 여기 이 봉의 절반만 가도 5천원 뭐 여기 11,000원까지는 몰라도 한 5천원까지만 가도 한 5배 500%예요. 그만큼 이거 바닥이다. 바닥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의 이제 재물을 좀 살펴보면 되겠죠. 재물 살펴보면은 시가총액이 지금 1,000억인데 재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조선주들이 10년 가까이 절었는데도 이 신용평가가 이 정도 있는 거면 뭔가 나름의 캐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공부는 안 했지만 그냥 장기적인 차트를 돌려봤을 때 뭐야 이거 단순 그 재무만 봐도 나쁘지 않긴 하네. 근데 이제 단기가에 걸려 있구나. 단기가에 장치 발동 예고 걸려 있네. 한 방에 올리면 단기가에 걸리나 봐요. 근데 이런 종목이 만약 단기가를 무서워하지 않고 끌어올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초대박 나요. 초대박. 그냥 가겠다는 소리예요. 단기가격이고 뭐고 지랄이고 우린 그냥 갈 거다. 그러니까 그만큼 세력이 매집이 충분히 돼 있어서 다 모았다. 힘을 모았다. 우린 이참에 크게 먹을 거다. 근데 단기가로 해서 조금 눈치 보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다가 한번 올라가면 단기가에 걸리니까. 아무튼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도 하고, 자, 이런 자리에서 프로2천 지금 21선 깼거든요. 이런 자리에서부터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먹을 수도 있고, 내일 개파라 가서 하면 오이선 이렇게 딱 살짝 떨어지거든요. 그럼 한 3%, 2%, 2.5%, 뭐 이 정도 짧게 먹을 수도 있고, 그냥 조금 들고 가도 되고. 이 디스플레이도 지금 내용 꽤 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 그쪽으로 해서 삼성 디스플레이라서 그렇지, 만약에 얘네가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깊숙하게 연결돼 있으면 조금 크게 좀 저거하게 갔을 텐데, 오늘 파이넨텍이 꽤 움직였잖아요. 폴더블 쪽으로. 파이넨텍 파인 뭐야, 파인 엠텍이네. 엠텍 얘가 오늘 조금 살짝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폴더블 관련 재료란 말이에요. 이번에 폴더블 세븐이 너무 잘 나왔다고 해서 대장주 한 역할. 근데 이미 재료가 많이 갔잖아요, 얘네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시작한 애들 위주로 보시라. 이게 간놈들 보지 마시고, 이미 간놈들 보려면 물론 내가 들고 있는 사람은 정말 열심히 봐야죠. 근데 들고 계신 거 아니면 이런 거 굳이 보지 마시고, 지금 일단 현재 쌍봉 찍어갖고 살짝 위험해 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기에는 이런 거 지금 아직 출발할 듯 말 듯 할 것 같은 이런 거, 할 듯 말 듯 할 듯 말 듯, 아직 잘 모르겠는 놈, 그런 거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재료도 지속성 앞으로 얘네도 보면 10년 동안 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막 고점에서 절었잖아요. 이게 쭉 하고. 왜냐하면 이게 중국 BOE 디스플레이한테 시장 다 뺏기면서 2차전지, 지금 2차전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개박살 났어요. 진짜 시장이 막 LCD 시장이 잘 나가다가 중국이 굴기하면서 LCD 뭐 2차전지, 뭐 2차전지는 지금 요즘 얘기고 LCD는 진짜 옛날 얘기죠. 뭐 철강 막 다 박살나고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미국이 일단 그 시장 하나를 완전 퇴출당했다고 하니까 거의 사실상 그럼 좋지 않나? 그런 모습. 일진 디스플레이든지 이런 것도 같이 엮어서 보시되,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프로 2000이 대장했으니까 대장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일단 보던 거 보시는 게 좋고, 삼보산업 요것도 21선 깼습니다. 얘 차트상으로는 좀 좋게 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재료가 이 당시 올랐을 때 뭔지 모르겠어요. 차트상으로는 좀 좋은 모습이거든요. 양 하면서 사실상 요거를, 요런 경우 어떻게 보냐면 요걸 한봉으로 봐요. 이걸 한봉으로 봅니다. 한봉으로 요거를. 왜냐하면 대금을 더 쏟으면서 음봉을 캤던 거를 뛰어 오르면서 탁 뛰어 올렸으니까. 그러니까 요게 없다고 생각하고 요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도 강하긴 하네 상당히. 그러면 쫓아가 보는 거예요. 쫓아가 보는 거. 오이선 또 애매하게 살짝 깨긴 했는데, 뭐 요런 자리부터 해가지고 뭐 이 오이선에서는 별로 신호 안 나왔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여기 일단 요런 모습에서
이런 종목이 21선 자리, 아니 5일선 자리에서도 잘 튀기도 하지만 안 갔더라도 21선 자리 오면 대금 줄이고 했으면은 이런 자리에는 좀 매수가 굉장히 유리한 자리다. 시장 때문에 좀 흐르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정배열은 아직 완전히 만들진 못했지만 재료를 모르겠어요. 재료가 한번 특징. 재료만 살짝 간단히 살펴볼까요? 내가 최대주 3자 배정이네. 아니네. 이거 1월달 재료인데. 이때 재료가 없네 또. 8월 8일 금요일 모르겠어요. 재료가 없네요. 일단 재료가 없습니다. 뭐 관련주야 이거? 3보면은 저희 아닌가? 이준석 아닌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3보 이준석 거 아닌가? 이준석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재료는 잘 몰라가지고 정확하게 그건 아닌데 뭐 나쁘지 않은 느낌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종목보다는 다른 것도 좋은 거 많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매수 이런 거 추천이라기보다 관심을 두자. 관심을 두자.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오늘 뭐 딱히 크게 볼 게 없어가지고 일단 여기서 마칠 건데 이렇게 짧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30분이야. 자, 일단 사마 네트워크스는 계속 따라가고 모나미는 재밌는 종목이구나 하고 다음에는 이런 모습 나오면 장기 평선이니까 그러면 모나미 같은 거 잘 보고 해야지 이런 모습을 하시고 로봇 관련주들 잘 보시면서 내일 KA라는 시스템 얘가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서 코닉, SP 이런 애들이 어떤 모습으로 따라다니는지 자 그리고 대장 바뀔 수도 있어요. 이거 많이 해먹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얘가 대장할 것 같은데 SP 시스템 근데 얘는 또 현대 좀 현대제로에 몰빵하는 느낌이 있어서 나우 로보틱스 그래도 이거 두 개 안 달았네. 자 오늘 G2G 바이오가 크게 밀었습니다. 크게 밀었어. 근데 오일선이 살짝 따라오면서 밀어가지고 먹을 자리는 크진 않아요. 먹을 자리가 엄청 높진 않은데 지금 오일선이 갑자기 자 오일선이 금방 여기서 한 4.1% 정도 나오는데 내일 살짝 꺾이거든요. 그럼 개파라가는 자리에서 살짝 먹을 구간은 분명히 주긴 줄 것 같긴 한데 거기서 뭐 시장에 따라서 더 내리면 그때부터는 높은 자리 2차 파동 자리니까 여기 저점을 깨는 이런 자리 나오면 이때부터 상당히 매수가 메리트가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간단한 얘기를 해봅니다. 재료 충분히 있죠. 아직 비만 치료제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대한조선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 상태라서 한번 여기는 이제 이거는 내일 제1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대한조선 오늘 제가 아침에도 이렇게 한번 남겨놨는데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추천 느낌으로 거의 진짜 매수를 사마 네트워스에 그러니까 돈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내일 개파라 가면 여기서부터는 사서 모아서 올라가든 단타 치고 먹고 나오든 마음껏 요리하시고 충분히 좋은 먹잇감이다. 그래서 대한조선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갭 상승하면 조금 안 좋아요. 갭 하락해야 정말 더 좋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영상 여기서 맞출 것 같고 일단 강한 종목인 다날 뭐 이런 것도 따라가도 괜찮은데 이런 종목보단 신규 매수를 하실 거면 대한조선 뭐 사마 네트워크 대한조선 뭐 프로 2000 뭐 이런 것들 G2G 바이오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내일 시장이 너무 무너져도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악재 뜨면 분명히 호재가 다시 나와서 어느 정도 시장을 돌려놓을 것 같습니다. 뭐 돌파까지는 몰라도 그럴 때 이런 강했던 종목이 시장에 따라서 내려가다가 시장이 턴어라운드 하면 정말 더 강하게 간다. 근데 거기서 이제 대한조선이 현재 시점에서는 안전하니까 자리가 너무 더 안전하니까. 자, 하여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